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는 정면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황 의원님이 경찰의 복무 기간이 좀 몇 년이세요? 35년쯤 됐습니다. 35년이요. 아, 예, 예. 그 젊은 경찰 시절에 청년 경찰 시절에 이렇게 묻지마 범죄 같은 거 그때도 많았나요? 그때는 없었고요. 그때는 이른바 떼강도 뭐 이런 사건들이 많았었고, 음흠. 이게 묻지마 범죄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는 2000년대 넘어섭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서울시경 형사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묻지마 범죄가 그때부터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묻지마 살인이.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살인 사건이 대체로 뭐 그 범행 동기가 뚜렷이 있거든요. 예컨대 뭐 치정이다, 재산 목적이다 등등 이런 뭐 원한 관계 등등 이런 그 범행 동기가 뚜렷하게 있었는데 이번에 신림동 사건도 그랬지만 제가 서울시경 형사과장 할 때도 인천에 살던 어떤 남자가 어렸을 때 장충동에 살았었는데 장충동에 가서 처음 만난 남자를 무조건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그냥 장충동에서 그냥 처음 만난 남자를 그 슈퍼에서 칼을 사가지고 처음 만난 여자를 죽이겠다고 먹고 귀가하던 여성을 그냥 난데없이 습격을 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전형적인 묻지마 사건이었는데 그 외에도 그 당시에도 묻지마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강력범죄가 이제 과거의 양상과는 달리 묻지마 범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구나 이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 제가 또 경찰에 있으면서 이런 형사 수사 파트에 많이 좀 종사해 와서 이런 통계에 좀 익숙해 있는데 그 강력범죄 중에 강력범죄는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도 계속 줄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범인은 거의 이제 100% 다 잡히고.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 묻지마 범죄는 늘어나고 묻지마 범죄 중에 살인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강력 범죄 중 살인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62.5배에 달한다는 그런 이제 통계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제 묻지마 범죄의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현대 사회의 뭐 병리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여러 빈부 격차 등 여러 격차가 심해지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묻지마 범죄에 이르게 되는데 이번에 사건도 이 범인 조모 씨가 밝힌 그 동기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묻지마 범죄는 범행 동기가 설명이 안 됩니다. 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묻지마 이렇게 부르지만 무동기 범죄, 이상 동기 범죄라고 이렇게 그 범죄 사회학에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무동기 또는 이상 동기. 근데 이번에도 그 조모 씨가 오랫동안 나보다 조건이 좋은 또래 남성들에게 내가 열등감을 많이 느껴왔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그래서 자기 또래 남성들을 그냥 누구든지 타겟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느닷없는 이런 그 범행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묻지마 범죄는 누구든지 다 범죄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 착하게 살았어. 나 원수 질 일 없어. 나는 뭐 피해 당할 일 없어. 이렇게 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황 의원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6시
20분 기상청에서 요청한 재난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서 매우 강한 소나기, 돌풍, 천둥, 번개에 유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18시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경북 내륙, 경남북 서내륙, 전북 내륙에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늘 밤 18시에서 24시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한 소나기와 돌풍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제가 요 재난 방송 좀 말씀드렸고요. 근데 아까 그 조건이 좋다 뭐 이렇게 조모 씨가 얘기했다고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신체적 조건입니까? 뭡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조모 씨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모 씨는 평균적인 신장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평균적인 남성으로 이렇게 신장이라든지 예. 신체 조건은 이 보통의 남성들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았고요. 예. 그런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게 경찰 만났을 때 첫 번째 얘기였거든요. 예. 그 조모 씨가. 예. 그런데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이 여러 개 있겠죠, 이 조모 씨가. 예. 그에 대한 열등감, 분노,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한 것이죠. 이런 것이 쌓이다가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내가 누굴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충동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 이제 뭐 하나에 딱 꽂혀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게 그렇다 이거죠. 이번에 굉장히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더 충격을 줄 수 있죠. 그러면은 황 의원님이 보실 때 이 사이코패스라고 보십니까? 이 묻지마 범죄자들은 과거에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조모 씨가 이제 이번에 범죄 수법이나 범행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횡설 수사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성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이코패스의 정신 질환 병력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사이코패스 성향은 뚜렷합니다. 그거는 뚜렷하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들을 미리 어떻게 걸러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방법이 없죠. 그렇죠. 묻지마 살인 이게 뭐 예방책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우문인 것 같아요. 우문이죠, 정말. 누구도 어떻게 예방 대책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고민을 해야죠. 사회 안전망에 대한 책임, 치안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 국가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형사정책 대안은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출소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 지역사회 내 고위험군들에 대한 정보 공유, 협조, 연계체제 구축 등 이러한 법무부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가 이 자리에서 뭐 법무부 비판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지만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정치 수사에나 매몰되어 있고 뭐 야당 의원들 공격하는 이 정치 발언에나 거기에서나 텔레비전 자꾸 등장하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묻지마 범죄 때문에 사회 안전망, 치안질서 유지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치료 감호소, 수용자를 위한 병원 시설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쨌든 국가가 이 범죄의 피해자 편에 서 있다는 그리고 좀 더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야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일상생활 영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예. 이에 대한 중후부처는 일단 법무부다. 특히 출소자 관리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이제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좀 해야 될 예. 안전망 구축 관련된 해야 될이 많이 있는데 이어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굉장히 소홀히 된 느낌이 있어요. 그 본말이 전도돼서 법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법무부가 수사에만 그냥 혈안이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말씀하셔가지고 법무부와 관련된 것 좀 여쭤볼까요? 이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 텐데 부인하고 변호인단 해임 문제를 두고 법정에서 좀 이렇게 부부싸움했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변호인 문제지 않습니까? 변호인. 예, 변호인이 해임 문제죠. 변호인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사를 충실히, 그러니까 의뢰인의 입장,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역할을 변론을 했는지, 예. 아니면 검찰이 이제 그 이재명 그 전 경기도지사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엮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제 수감되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온갖 회유와 협박이 시도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 변호인이 검찰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이런 이제 정황들이 있잖아요. 뭐 조선일보 기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검찰에다 뭐라 진술했다. 뭐 방목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 뭐 이런 것으로 진술한 것이 알려진다. 이런 것이 이 발언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이화영 전 지사와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과의 이런 변호인 해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게 된 이제 근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게 사실인지, 진술 번복이 없었다고 또 옥중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이런 것부터 좀 밝히내기는 해야 되는데, 예.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검찰이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표를 한번 구속을 지켜보려고 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예. 지금 얼마째입니까 이게 수년째 수사 인력을 수백 명을 투입해가지고 그 한 사람 잡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들도 이제 검찰 입장에 어떻게 동조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하면서 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검찰이 무리한 표적 수사, 무리한 사건 조작 이런 걸 자꾸 시도하니까 이 형사사법 체계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온갖 회유 협박으로 이게 말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엮지 못하면 쌍방울권을 엮어보려고 그러고, 쌍방울권이 안 되면 또 FC권을 엮어보려고, FC권이 안 되면 또 다시 대장동을 엮어보려고 계속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하든지 엮어보려고 혈안이 된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이화영 전 부지사 건은 검찰의 그런 정치 수사, 표적 수사, 조작 수사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프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회유 협박이라는 단어를 우리 황운하 의원께서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이 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상식선상에서 말씀드리면은요, 이분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고요. 그럼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강크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꼬투리 잡힐 텐데요. 오히려 만약 그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지금 민주당이 열심히 밖에다가 지금 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그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혹세무민이라고 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처한 처지는 검찰이 지금 한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절대적인 약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몹시 위축돼 있고 할 말을 못 하고 그 검찰의 어떤 그리고 검찰이 이 범죄 수준으로 거의 범죄 수준으로 조작 수사를 해도 그 지금까지 다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드러나지 않았는데 조작, 회유, 협박 어떤 증거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 정황들을 보면 예컨대 과거에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증언을 연습시키고 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집니다. 예. 허위 증언을 교사해서 증언을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허위 증언을 시키고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라는 과정에서 거의 이게 이 검찰이라는 집단이 범죄 집단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장관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 믿음이 있겠죠. 이게 알려지지 않을 걸. 예.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